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라고 했더니 간첩법 강의를 부탁드린다고 써주신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간첩법 하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불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 건인데 오늘 이 건 알려드리면서 간첩법까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정보사 군무원이 기밀을 빼돌린 거예요. 누구한테? 중국 정보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사에게. 자, 그래서 근데 이 자료가 북한으로까지 넘어갔을 걸로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뭘 빼돌렸느냐? 정보사에서 관리하는 2급 기밀문서를 빼돌렸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는 봤더니 블랙 요원 멤버도 넘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국군정보사령부라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 워낙 비밀리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자, 흔히 말해 예전에 북파공작원도 이 국군정보사령부 출신이었고요. 저희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 강철부대를 통해서 약간 드러났어요. 약간. 자, 강철부대 여러분 보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HID. 아이고, HID. 잘하죠. 뭐 여기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육군 첩보부대. 자, 등장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해병대 군복 입고 해병대 모자 쓰고 뭐 이렇게 특전사 군복 입고 특전사 모자 쓰고 나오지만 검은색 양복을 입고 등장을 해요. 구호도 없어요. 뭐 충성, 단결. 야, 그냥 모든 게 베일에 가려진. 여기 보신 분들 뭘 물어볼 때마다 보안사항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만 하는. 자, 이들이 뭘 하냐면 주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서 해결도 하지만 어째 아주 극비리에 목숨 걸고 위장하면서. 자,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랙 요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랙 요원이라는 거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서 블랙일까요? 자, 블랙 요원은 국정원에도 있고 정보사에도 있어요. 국정원은 국정원 소속이고 이 정보사는 군 소속이에요. 블랙 요원은 뭐냐면 완전히 신분을 감추죠. 사업가나 목사나 이런 걸로 가려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북한과 연계된 국가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사 군무원이 이 블랙 요원 명단을 넘겼다는 겁니다. 중국에게. 그런데 간첩법으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일반 이적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이거 뭔가 간첩법에 문제가 있으니 간첩법을 고쳐야 한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 시작해 볼까요? 동투더 뉴스. 자, 주인공 살펴봅시다. 정보사 군무원, 이 사람이 군사 기밀 빼돌린 사람이에요. 5급인데 국군정보사령부에 오래 일했습니다. 1975년생인데 보니까 20년 넘게 정보사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정보사 부사관, 그러니까 군인 신분으로 근무하다가 퇴역하고 다시 취직을 합니다. 군무원으로. 군무원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군에서 일하는데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무원이잖아요. 다시 취업을 해요. 그래서 공작 업무하고 정보사 팀장급으로 일하는, 정보사 베테랑으로 볼 수 있죠. 자, 이 사람이 2017년 4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언제요? 벌써 7년 전 얘기예요. 중국의 연길공항에 갑니다. 야, 공작 업무를 하기 위해 자, 자기가 심어놓은 이 사람들을 이제 잘 점검하고 만나러 중국 연길공항에 가요. 공항에 도착해서 화장실을 가다가 체포가 됩니다. 중국 요원에게. 그래서 어디론가 끌려가요.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겁니다. 군무원에 따르면 당시에 가족과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언제 여기에 도착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정보사 요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중국 요원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이 사람 체포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 사람 이제 신문 당해요. 그럼 돌아와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신고를 해야죠. 그죠? 제가 중국 갔더니 공항 갔더니 제가 잡혀가지고 이런 거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죠? 근데 신고를 안 합니다. 모른 척해요. 아무 말도 얘기를 안 해요. 자, 왜 얘기를 안 했냐 물어봤더니 가족과 관련한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얘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건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이 중국 요원. 요거를 이제 지금 쫓아다니는데 아직 몰라요. 정확하기는.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은
한국말을 쓰는 중국 동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사실 여기와 북한하고 연계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몰라요. 어쨌건 이 사람이 2017년 4월에 이런 일이 있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11월부터 7개월 뒤죠.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함께. 얼마나 빼돌렸느냐? 2019년 5월부터 확인된 것만 기소를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 방첩사가 수사를 했고 그걸 군 검찰에 넘겨서 군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알려진 거예요. 그 내용 또 점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쨌건 지금 그들이 밝혀낸 것만, 군 검찰이 밝혀낸 것만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12개의 문건과 18개의 음성 파일을 넘겼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17년 11월부터 넘겼는데 2019년 5월부터 지금 밝혀냈거든요. 그러면 한 1년 6개월간 지금 공백이 있죠. 그 1년 6개월간에 뭘 얼마나 더 빼돌렸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가족과의 협박 때문에 빼돌렸냐?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죠. 왜냐하면 돈을 받잖아요. 돈 빼돌리고 나서. 자, 돈을 얼마를 받냐면요. 1억 6,25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거 넘겨준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요원으로부터. 자, 원래는요 4억을 요구를 했다 그래요. 4억을.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협박 때문에 넘긴 건지 돈 받으려고 넘긴 건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들이 나눈 위챗 음성 대화를 보면, 자, 위챗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뭐 SNS예요. 대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사가 이런 세부 현황이 필요하신 거 맞죠? 그랬더니 중국 요원이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 정보사 지금 위험합니다. 사실 접근이 힘든 일인데 서둘러 보내겠습니다. 이게 가관이죠. 보십시오.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습니다. 이게 또 자발적인 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이게 왜 나쁜 사람이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뭘 보냈냐? 봤더니 이래 보십시오. 정보사. 자기가 지금 20년 넘게 몸담은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 일해야 될 정보사의 조직 편제. 2급 기밀이에요, 다. 정보사 부대원 현황, 예하 부대의 작전 계획, 내부 정세 판단. 자, 내부 정세 판단 어떻게 합니까? 이거요. 블랙 요원들이 신분 가정에서 목숨 내걸고 러시아, 중국, 심지어 북한도 들어갔을 수도 있죠. 거기서 얻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진짜 동료들이 목숨 걸고 얻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세 판단 이런 거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거 정보사 조직 편제 그리고 또 뭐예요? 블랙 요원 명단도 넘기죠. 자, 이런 게 넘어가면 이 사람들 만약에 북한이 이 명단 보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블랙 요원을 혹시나 살해하더라도 이거 대놓고 얘기도 못해요. 왜? 블랙 요원은요. 죽었다고 얘기도 못합니다. 어차피 신분 가장하고 정말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의 목숨을 사실은 건드릴 수도 있는 이러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넘길 동안 그럼 정보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걸 넘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기자들이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어떻게 7년 동안 이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의아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정보사 군무원이 이걸 빼돌릴 수 있었느냐? 이렇게 합니다. 본인이 생성한 비밀 뭐 자료든 뭐 정보 같은 거는 그냥 아예 대놓고 이 사무실이에요. 지금 사무실인데 본인이 생성한 비밀은 그냥 적어요. 메모래요. 보면서 이렇게. 자, 그러면 다른 동료들이 타 부서에서 생성한 비밀은 어떻게 하느냐?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서관 대출 신청하듯이 도서관에 책을 이제 빌려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 적고 대출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또 의문이 발생하는데 어쨌건. 자, 갤럭시인데 삼성 갤럭시인데 그 갤럭시에 무음 앱을 깔아가지고요. 찍어도 카메라 원래 우리 카메라 찍으면 잠깐 소리 나잖아요. 소리 안 나는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이것도 사실 의문이고 심지어요 캡처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통은요 군사보호구역 들어갈 때 휴대폰도 못 갖고 가게 하거나 아니면 보안 앱을 심으면 촬영이나 원래 촬영, 녹음 이런 거 다 지금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정보기관
사실은 기업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같은 거는요. 보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캡처 안 됩니다. 이런 거.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다 됐는지 이게 참 좀 창피한 얘기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중국한테 보냈느냐, 어떻게 보냈느냐를 봤더니 자 이렇게 메모한 거, 그 다음에 휴대폰 찍은 거를 갖고 영외 숙소, 자기 숙소로 와요. 와서 노트북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요. 올려서 이 중국인한테 보내는데 볼 수 있게 어떻게 보내냐면 그냥 보내면 이제 다 걸리기도 하니까 조각조각 암호를 걸어가지고 올립니다. 파일을 조각조각 내서 다 하나마다 암호를 걸어서 올려요. 근데 그 암호가 다 합쳐지면 여기 이제 군사 기밀이라고 제가 썼지만 이렇게 암호를 건 건 아니고 어쨌건 그 조각조각을 합치면 하나의 뭔가 정해진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정해진 문구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하나라도 틀리면 그 전체가 열리지 않게 그렇게 뭔가 올리는 게 있나 봅니다. 클라우드에. 그래서 그렇게 올려서 이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 사람은 그 올린 거를 비밀번호 넣어서 하나하나 다 맞춰서 풀 수 있게 이렇게 올려요. 그럼 소통은 어떻게 하느냐? 중국 SNS 중에 위챗이 있거든요. 이걸로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게임방 위챗 SNS 중에 게임하는데 그럼 게임하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음성으로 채팅하는 거죠. 2,000개나 파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7년 동안 안 걸릴 수가 있느냐? 근데 정보사는 뭘 한 거냐? 봤더니 또 이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뭐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요즘도 많이 지금 회자가 되는 계엄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 기무사가 법원에서 뭐 흐지부지 됐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게 워낙 큰 이슈가 됐고 그리고 정권이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그 문제를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가 파고들었잖아요. 그때 기무사를 그래서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훈령을 개정을 해요. 근데 훈령 개정하면서 불똥이 튄 게 뭐냐면 이 정보사가 그전에는 외부에서 정보사 감사를 해요. 정보사. 그런데 외부기관에 이 감사 권한 삭제를 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정보사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럼 어떻게 발각이 되느냐? 이것도 참 코미디 같은 일인데요. 네, 웃기다는 말씀이 아니라 좀 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6월에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전문 해커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정원도 다 해커들 하잖아요. 북한이 워낙 해킹 지금 많이 하니까. 해커가 어딜 들어가 봤냐면 중국 랴오닝 성에 있는 한 기업의 서버로 들어갑니다. 근데 왜 여기를 들어가느냐? 뭐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게 북한이네요. 북한 위장 기업. 그러니까 중국 기업인데 사실은 북한이 운영하는 위장 기업으로 의심되는 거기에 들어가서 서버를 봤더니 우리나라 정보사 블랙 요원 명단이 쫙 나온 거예요. 어딜 들어갔다고요? 북한 이 위장하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들어가 봤더니 그거 어떻게 했어요? 바로 방첩사에 신고한 거죠. 찾아가 봤더니 지금 얘기한 이 군무원이 의심스럽게 됐고 왜냐하면 이 어떤 자료들이 지금 북한에 넘어갔나를 봤더니 그리고 이 군무원의 노트북을 봤더니 이 자료들이 쫘라락 다 나온 거죠. 처음에는요 이 군무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해킹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나중에 실토를 하죠. 자기가 넘겼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되죠. 이 정보가 어디로 갔을 거라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북한. 왜? 이거 이제 북한 위장기업 서버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북한으로까지 아예 본국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간첩법 논란이 발생을 합니다. Don't to the news. 자 방첩사가 군 검찰에 넘겼고 군 검찰이 이제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정보사 군무원에게 적용한 혐의 제가 붙여볼게요. 하나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일반 이적죄, 뇌물죄. 여기 없죠. 여기 없어요. 자, 방첩사가 원래 군 검찰에 넘길 때는 요거까지 넣었었는데 군 검찰이 넘길 때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까지는 왔는데 북한까지는 못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게요. 군사 기밀이면 최대가 징역 15년입니다. 근데 간첩죄가 적용이 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네, 간첩죄는 워낙 이 센 법입니다. 군형법에서 하는 거. 그런데 왜 이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됐느냐? 형법 98조에 보면 간첩은요, 적국을 위해서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사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적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국은 어디냐? 적국, 적, 에너미, 전쟁 상대국, 교전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종전이 아니죠. 휴전 상태죠. 누구와? 북한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국은 북한이에요. 북한. 명확하게. 네, 현재로서는. 그냥 국방백서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적국은 북한이에요. 그런데 군 검찰 말로는 지금 이제 중국 요원을 만났으니까 중국에 넘어간 건 100%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중국에 넘어가는 건 100%. 그런데 방첩사가 처음에 넘길 때는 지금 북한으로까지 넘어갔다고 봤는데,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북한 위장 기업에 그 서버가 있기도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확인이 어그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목은. 그러니까 간첩죄로 적용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근데 현재로는 빠진 거죠. 요렇게만 들어간 거죠. 빠진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넣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논란이 발생한 거냐면, 아니 이런 중요한 군사 기밀들을 중국에게 넘긴 것만으로도 간첩 아니야? 꼭 북한에 넘겨야만 간첩이야? 라는 논란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 간첩을 간첩이라고 못 부르는 이 홍길동법이다. 한동훈 국민의대표는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우리가 북한하고만 대결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워낙 이 신기술,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탐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걸 돈 받고 삐리릭 이렇게 흔히 말하는 산업 스파이, 그죠? 좀 산업 많이 들어보셨죠? 국정원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산업 스파이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사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LG, 삼성 출신들이 반도체 기술을 어디다 팔아요? 중국에. 이들이 정보가 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받고 이들을 중국으로 데려가거나 돈 어마어마하게 주죠. 이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빼돌리니까 자, 이게 간첩 아니냐라는 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간첩죄는 워낙 세다 보니까 적국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국.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걸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 사실은 가장 견해한 건 중국으로 봐야겠죠. 주로 지금 우리나라 이런 것들을 빼돌리는 곳은 중국이니까. 그럼 만약에 외국으로 되어 있었으면 이 정보사 군무원도 중국에 넘겼으니까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었겠죠. 봤더니 자, 그래서 사실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래서 하자는 거고 바꾸자 개정을 하자는 거고 민주당도 대놓고 반대는 안 해요. 근데 좀 미적해요. 네, 민주당은. 봤더니 예전에도 21대 때도 이 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안 된 걸 제가 봤더니 법원 쪽에서는 너무 광범위해진다. 이 간첩죄는 이렇게 센 처벌 조항을 갖고 있는데 적국이 아니라 외국으로까지 하게 되면 너무 법이 광범위해져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야 모두 반대는 하지 않는데 조금 여기가 좀 소극적인 상황. 어떻게 개정이 될지 여부는 한번 지켜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첩죄의 간첩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요걸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답은 없지만 한동훈 대표는 요게 강력하게 지금 의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 현행법 간첩죄에 적시된 적국은 어디일까요? 1번 일본, 2번 중국, 3번 북한. 요즘 왜냐면 정치권에서 워낙 이들 국가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적이 어딥니까가 아닙니다. 이 퀴즈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간첩죄에 적시된 그 적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요걸로 푸셔야 됩니다. 정답 여기 저희 유튜브 영상 그 댓글에 적어주시고 본인은 솔직히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거 외에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많이 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소통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5분에게는 저희가 또 소정의 아메리카노 선물도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스터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204회 퀴즈. 제보공작 의혹의 핵심 인물 김규현 변호사의 이력이 아닌 것은 1번 박정훈 변호인, 2번 민주당 보좌관, 3번 해병대 사단장. 두구두구두구두구 3번 해병대 사단장인데 아니 이번에 문제가 좀 쉬웠나 봐요. 제가 혼이 많이 났습니다. 한이님 정답자. 문제가 쉬운 건가요? 설명이 쉬운 건가요? 혼난 게 아니네요. 설명이 쉬워서 잘 맞췄다는 뜻도 되네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메리카노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당첨자 JS님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조응래님, 우리 가족은 놓치지 않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쓸쓸찰라나님, 일타 강사의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쉽다. 이것도 설명을 잘해서 쉽다고 제가 받아들일게요. 감사합니다. 걷는 나무님, 이건 아닌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동행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커피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죠? 안 사랑한다고 해도 커피 드립니다. 자, 이 5분 다시 불러드릴까요? JS님, 조웅래님, 타니님, 쓸쓸찰라님, 걷는 나무님 되셨고요. 당첨 안 되셨는데 이명택님은 3을 맞추셨어요. 근데 이렇게 맞추셨어요. 197 빼기 194는 3. 이 197과 194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3을 맞추셨습니다. 그죠? 뭐로 가나 맞추시면 돼요. MI님, 분필을 물 백목으로 좀 바꿔달라고. 좀 힘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제작진들 물 백목 저 뭔지 잘 모르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네, 오늘 검토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첨되신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유튜브에 채널A 뉴스 채널을 찾으세요. 검색하셔서 그 채널로 들어가셔서 커뮤니티라는 것만 찾으세요. 커뮤니티를 딱 클릭하면 거기 내리다 보면 이번에 정답자와 그리고 어떻게 이 선물 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을 저희 제작진이 써놨을 겁니다. 네, 보시고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